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 엑셀 수업이 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수강생 분들의 열화와 같은 어쨌든 엑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컴퓨터 수업을 하면 정말 엄청난 스펙의 소유자분들, 능력자분들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높이는 왕초보인, 한마디로 그 표현 싫어하시는 분도 있던데, 컴맹, 디지털 약자라든가 특히 저는 장애인분들.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늙고 아프니까 나도 이미 장애인이 돼 있다." 실제로 저희 엄마는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는데 나이 들고 몸에 병이 드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거를 인제 겪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예전같이 기억력이든 무엇이든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쪼끔 도움되는, 그러니까 노력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제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전 천천히 느리게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자, 사설이 엄청 길었죠? 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엑셀 강의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엑셀 엑셀이라는 걸 제가 뭐 감히 어떻게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영상 보면서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음 엑셀이란, 그러니까 엑셀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글을 배운다든가, 그죠? 뭐 파워포인트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피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막 본체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거 만질 수 있는 건 하드웨어잖아요. 이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오피스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생산성 소프트웨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종류, 그러니까 오피스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문서 유형으로 한 5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 봤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문서 작성을 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한컴 오피스의 한글을 제일 많이 알죠. 그리고 현재는 구글 말고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 위주로 써 봤어요. MS 오피스에 있는, 그러니까 워드라고 있죠. 워드가 그중에 하나고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를 하는 파워포인트를 우리는 제일 많이 알죠. 파워포인트, 그리고 한컴에는 한쇼가 있죠. 그리고 자, 엑셀을 배우시면 대부분 스프레드시트라는 단어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엑셀의 엄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빠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엑셀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냐면 스프레드시트라는 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한컴은 한셀이라고 해요. 구글에서도 있지요. 어쨌든 데이터 입력, 계산, 분석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데이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액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자격증도 있고요. 저도 이건 잘 못해요. 물론 저는 그래픽 디자인도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 디자인 쪽 하시는 분이 제 영상 보면 욕할지도 몰라요. 똥손입니다. 타고난 똥손. 어쨌든 그래픽 디자인은 어도비사의 포토샵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요새 제일 유명한 거, 예전엔 미리 캠퍼스나 망고보드 그랬는데 다 유료가 많이 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캔바 수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캔바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똥손들한테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그거 중국 거 아니야?" 막 이런데 어쨌든 세상은 거의 캔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를 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많이 안 쓰기도 하세요. 그런데 캔바는 한 가지
뭐냐면 와이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상에 연결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설치만 돼 있다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배워야 돼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내가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란, 제가 스프레드시트라는 말을 했더니 이제 어르신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스프레드는 그 식빵에 발라먹는 소스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굉장히 빵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드 그 소스를 일부러 또 만드시기도 하고, 젊은 날엔 그러셨대요. 사서 드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스프레드 시트라는 단어가 엄청 친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데이터를 표형식으로 입력하고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이에 표를 그려서 숫자를 적고 계산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행과 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로 세로라고 하잖아요. 그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격자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하고 표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스프레드시트는 대충 그렇다. 그럼 스프레드시트의 종류가, 얘가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스프레드시트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스프레드시트를 처음 알게 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로터스 1, 2, 3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전 처음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로터스를 좀 배우지 않고 학교를 좀 취업을 했는데 로터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우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 프랑스 분이 엑셀로 바로 가자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이, 그러니까 로터스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찰나에 엑셀로 다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엑셀이 한글판이 없었어요. 책도 한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영어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는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인데도 단어를 하나하나씩 다 찾아서 적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워낙 영어를 잘 못하기도 했고 이걸 알고 싶긴 하고, 그때만 해도 학원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엑셀은 최초의 엑셀 버전이 맥킨토시용으로 출시되었고 87년이 돼서야 윈도우 버전이 출시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럼 스프레드시트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요. 사실 10년 됐을까? 저희 애는 사실 엑셀보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더 먼저 사용하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과제를 그룹별로 내주니까 다 애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구글은 인터넷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해서 단체 수업을 하듯이 하더라고요. 저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상화됐죠. 그리고 MS사에서도 최근에는 공유해서 작업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북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뭐를 알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엑셀, 요거 엑셀하고 이걸 알고 있죠. 한컴 오피스, 한쇼, 이걸 많이 알죠. 자, 그리고 요건 넘어갈게요. 자, 스프레드시트는 그럼 대충입니다. 이게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거 엄청 많은데 대충 데이터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 계산하는 거, 그래프 차트. 사실 저는 숫자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함수로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엑셀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래프 차트, 함수, 이렇게 가면서 저도 엑셀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단 수학적으로 제가 함수에 약해서. 어쨌든 데이터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가볼게요.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내 컴퓨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와, 프로그램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버전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사실
2010년 전에도 6단계인가 몇 단계인가 있어요, 변천사가. 그런데 사실 2010년 아래 버전을 쓰시는 분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한 분 계세요, 2010년. 그런데 보통 우리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이걸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제 요걸 "선생님 이 가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때 했다는 거예요. 출시 연도고 그냥 이름은 이거예요. 출시 연도인데 2016 거의 코에 해서 2016이라지 2015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설치하려고 한다면 2016 설치 권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기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권해요. 이 두 개를. 이거는 설치형이거든요. 근데 365는 좀 달라요. 어 이게 클라우드 기능이라서, 그러니까 구글처럼 그런 기반이에요. 그래서 365는 구독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할 수도 있고 1 년치 낼 수도 있고 가족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비용이 엄청 부담이 되죠. 그런데도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분은 장애가 되게 심하신 분인데도 수업을 딱 하러 왔는데 본인이 이 버전이 없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그 수업이 2달이었던 것 같아요. 2달치 정도는 그냥 월 구독료 내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자, 엑셀의 역사 이런 거 선생님 꼭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셔도 큰 상관없고 알았는데 몰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 엑셀을 내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스프레드시트의 프로그램을 나는 아느냐 모르냐 이런 설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건 모른다고 하고 인제 다른 혹시 내가 따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그 엑셀을 밑에다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프레드시트가 엑셀과 다른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걔가 엄마인지를 모르신 거죠. 그것처럼 그냥 알고 계셔서 나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993 년부터 엄청 널리 사용됐다는 건데 저는 요 사이쯤에 엑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97 년에 접하진 않았고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89 년에 제가 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엑셀의 주요 기능은 이제 데이터 입력 관리가 거의 기본이죠. 그다음에 수식 함수, 차트 그래프, 피벗 테이블, 매크로. 물론 저도 엑셀에 뭐 이걸 다 잘한다 이렇게는 절대 말 못하고 실제로 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를 쉽고 꼭 필요한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 그러면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요. 이름이 달라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MS 오피스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글자를 약간 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진하게, 굵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진하게잖아요. 그런데 MS에서는 굵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인데 비슷한 기능인데도 이름이 다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것도 있지만 살짝 이름을 다르게 해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엑셀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파워포인트 안에서 표를 만들 때 표 안을 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를 모른다면 셀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엑셀을 안다고 할 수 없죠. 엑셀에서 셀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기본 단위예요. 조그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가 있으면 표 안에 조그만 칸이 한 칸 한 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잠깐만요. 한 칸 한 칸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행은 그럼 뭐예요? 세로.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엑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은 뭐다? 줄이다. 줄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row라고 해서 R이고 우리는 이 열을 열은 ABCD로 돼 있어요. ABCD로 돼 있고요. 세로로 나열된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열은 문자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ABCD로 돼 있습니다. 행은 숫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셀, 행, 열 이걸로 구성된 작업 공간인데 그러니까 한 개의 엑셀 파일 안에 시트를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20년 됐을까요? 아가들을 잠깐 가르칠 때 아가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1학년, 2학년 막 초등학생들이. 그때도 그럼 이걸 배우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럴 때 그럼 이 시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일이 집이라고 쳐. 그럼 시트는 각 방이야. 방. 근데 방을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는 방이 2개래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방을 갖고 싶대요. 엑셀처럼 방이 여러 개 막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이랬더니 우리 집을 엑셀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엄청 웃었는데, 그러니까 시트 여러 개의 시트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함수. 이제 하게 되면 함수 가장 기본 sum, average, if.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저 진짜 영어 못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이 단어도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간단한 거는 우리 사실 간단한 것만 필요합니다. 전문가거나 뛰어난 친구들은 제 수업 듣지도 않고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워낙 더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자,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정의된 수식이에요. 수식. 그러니까 자, 요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제가 유용한 단축키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2도 나오고 3도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이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이거 이런 단축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외워서 나쁠 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엑셀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무슨 기반의 저기를 쓰고 있죠? 윈도우. 그러면 윈도우는 이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하다못해 한글도 얘는 써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도 요거는 써요. 요런 것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Z은 한글도 써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실수하셔 갖고 어르신들이 수업하다 보면 잘못했어요 이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마법의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실행 취소죠. 네, 내가 잘못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으면 인생이 막 좋아질까요? 더 피곤해질 것 같은 생각이. 어쨌든 자, 얘네는 그러니까 전체에서인데 all의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save의 약자고 copy의 C고 이런 식으로 paste에 V를 붙였을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 open, control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서 나쁠 건 없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알면 편리해지는 거. 자, 알면 편리해지는 거 요런 게 있다는 거. 이제 수업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자세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우리가 오늘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에 엑셀이 있으면 엑셀 아이콘이 있다면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엑셀 아이콘을 아직도 못 찾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고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내 관심사는 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된 거죠. 수만 번 반복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했는데 그 기억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탕화면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찾고요. 시작 버튼을 찾는 방법, 그리고 검색, 돋보기라고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검색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돋보기에 익숙하셔서. 검색입니다. 자, 검색에 찾는 방법,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저는 거의 바탕화면은 깨끗이 해놓고 작업 표지를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엑셀 버전 알아오기. 이거 숙제입니다. 자, 제가 다음 차시 수업 때 제가 내 컴퓨터 엑셀 버전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숙제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숙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하지 않으셔도 저는 너무 100% 공감합니다. 자, 그치만
내가 발전하려면 숙제를 하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드렸죠. 그리고 직접 쓰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한 번 우리가 오감을 다 이용해야 돼요. 인제 머리가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미 저는 '나 계속 이 강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갑자기 번아웃 되는 것처럼, 왜 술 먹는 사람이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현상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치매 아닐까?' 막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랬더니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인도 ADHD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듣는데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치매보다는 좀 왠지 위로가 돼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반복, 많이 반복하면 어느 날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수업하시는 분 "나 선생한테 나 3 개월 배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이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파워포인트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나 인제 파워포인트가 뭔지는 쨈 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당연해요. 그래도 계속 모르면 안 되니까. 자, 화면의 구성 요소. 자, 우리가 1번 볼게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여기 있는데 가끔 여기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난 여기 없어요." 그럼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 나만의 도구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은 오히려 전문가들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다 잘 해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마우스를 저 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 내가 자주 쓰는 건 내가 다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갖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운데다가 빠르게 요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론 꺼내는 방법도 있죠. 없으면 나는 옮길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 표시죠. "제가 저장하셨나요?" 뭐 저장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데도 아는 이유가 요걸 보고 아는 거예요. 물론 제목을 제가 안 정해 줘서 통합 문서 원으로 하셨을 수도 있죠. 이런 실수를 하셨다면 그냥 무조건 클릭을 하신 거예요. 저장키는 이거잖아요. 이걸 클릭하신 거예요. 이걸 하면 창이 열리거든요. 저장에 관련된 창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무조건 클릭하시면 요렇게 뜨겠죠. 그런데 파일 이름은 꼭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려요. 기억도 안 나요. 자, 검색은 뭐 필요하신 경우 쓰기도 합니다. 자, 파일 탭. 자, 사실 이게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파일 탭이라고 돼 있지만 홈 탭, 얘는 뭐예요? 삽입 탭, 얘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 뭐 이런 식으로 수식 탭에 가세요,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끔 홈 탭에 뭐 글꼴 그룹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 저는 없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아이콘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도구 상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리본 메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는 다 같아요. 같은 이름을 쓰겠죠.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홈 탭이 눌러져 있어요. 홈 탭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 탭에 있는 걸 열어 놓고 제가 삽입 탭에 어디를 가세요 근데 홈을 눌러 놓고 "그건 없어요."라고 하면, 자, 서랍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홈 탭이 첫 번째 서랍이라고 하면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삽입이 두 번째라고 치면 "두 번째 서랍에 있어요." 한데 첫 번째 서랍을 열고 "물건이 없어요."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탭을 열어야 된다. 탭을 열면 여기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겠죠. 탭에 따라서 여긴 바뀝니다, 리본 메뉴는. 자, 이름 상자라고 하잖아요. 얘가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써요. 셀 주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셀이 A에 열과 행의 주소를 A1에 있어요. 그래서 셀 주소라는 이름이 어쩌면 더 친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자, 우리가 무언가를 여기서 타이핑을 하면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걸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제 말을 들을 때는 하나도 몰라요.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설명으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반복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 뭐야. 왜 이렇게 벌써 지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행, 머리끌 이러잖아요. 행이라는 표현은 머리끌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행이라고 하거든요. 자, 행이 이거예요. 숫자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굴까요? 아이고, 열입니다. 열. A, B, C,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태 표시줄이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상태 표시줄은 작업 표시줄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던데 바탕화면 밖에 있는 그 작업 표시줄이 아니에요. 자, 요 엑셀에 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엑셀 안에 시트 탭은 제가 엑셀이 집이라고 치면 시트 탭은 방 같은 거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설명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 딴에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요 더하기를 누르면 방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가르치는 애기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1학년이. "선생님 저는 제 방이 갖고 싶으니까 저희 집을 엑셀 집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게 거의 20 년까지는 아니었나?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이.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화면 보기 단추가 요 3개가 있어요. 3개는 요 첫 번째가 기본, 두 번째는 페이지 레이아웃, 자, 세 번째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이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화면이 다르다 그러면 이걸 눌러야 되는데 다른 게 눌러져 있어서 화면이 다르면 깜짝 놀라시는데 놀라실 필요 없어요. 밑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있죠. 확대 추스. 그러니까 슬라이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습관이 돼 가지고 요 조그만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빠라고 해요, 저는.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축소가 되고 위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확대가 되죠. 그런데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도 커지고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자, 요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탭 했잖아요. 이건 진짜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고 탭 안에 뭐가 있다? 그룹이 있다. 근데 그룹 이름이 그걸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아이콘들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친숙해서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보이시죠? 이건 추가 옵션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면 얘와 관련된 그룹창이 오른쪽에 열리거나 대화창으로 열립니다. 자, 요거는 수업하다 보시면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랜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월 8,900원. 그런데 이제 1년치를 하면 89,000 89,000이니까 한 2달분을 좀 싸게 해주는 거고, 내 계정이면 5대 장치까지 뭐 사용 가능하고 1테라면 클라우드 저장소를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365 쓸까? 근데 365는 수업할 때는 오히려 방해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수업할 때 2016 버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랑 하다못해 아주 작은 거 하나만 달라도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초보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대충 때려서 알아요, 좀 달라도. 그런데 버전 달라져서 그림 모양, 색깔만 달라져도 글자가 달라져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달라서 어려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이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올 때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낮은 버전을 쓰는 건 반대해요. 근데 더 높은 버전을 쓰는 건 불편을 조금만 참으시면 그것도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나는 오히려 거기에 강해져요. 절대 더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셔야 된다. 그리고 가정용 플랜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